성모 마리아의 결혼식. 그녀가 우리 주님의 그날 사역에 관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던 과정에서 카타리나 에머릭은 1821년 9월 24일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4일 전에 고프나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아킴과 관계가 있는 회당 지도자의 집에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과부인 그의 두 딸이 어린 시절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참석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의 결혼식에 대한 기억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미망인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식을 회상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이 결혼식 그림, 특히 이 선량한 여성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복되신 동정녀의 아름다운 결혼 예복 환시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일 동안 계속된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식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이런 종류의 축제를 위해 종종 고용하는 한 집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선생님들과 성전 학교의 학생 동료들 외에도 안나와 요아킴의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고, 그 중에 두 딸을 포함한 고프나의 회당 지도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의식적이고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결혼 예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해서 참석한 여성들은 노년에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 환상 속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마리아를 매우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매가 없는 흰색 모직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같은 재료의 띠로 둥글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소매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가슴 위에서 목까지 닿는 진주와 흰색 자수로 덮여 있는 칼라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녀는 앞쪽이 열린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발에까지 닿는 망토처럼 넉넉했고 넓은 소매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은 파란색 바탕에 고대의 제의처럼 사이사이에 녹색 잎이 있는 빨간색, 흰색, 노란색 장미 문양이 자수나 배틀로 짠 패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래쪽 밑단은 테두리와 술로 장식되어 있었고, 위쪽 가장자리는 흰색 목 카바에 이어졌습니다. 이 겉옷이 길고 곧게 배열된 후에 종교적인 의복 같은, 예를 들어 갈멜 수도회에서 입는 것과 유사한 스카플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색 꽃이 장식된 흰 비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넓이는 반미터였고 가슴에는 진주와 빛나는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레스의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넓이로 걸쳐 있었고 앞쪽의 열린 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래쪽 가장자리는 테두리와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등 뒤로도 비슷한 넓이로 걸쳐 있고 더 짧은 좁은 실크 띠가 어깨와 팔에 걸쳐 있었는데, 이 네 조각은 목 주위에서 펼쳐져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녀는 큰 하늘색 망토를 입었고 다시 전통 모양에 따라 만든 소매가 달린 일종의
애도용 망토를 입었는데 이 망토는 특정 종교 또는 가정의식에서 유대인 여성들이 착용했습니다. 마리아의 망토는 목 아래 가슴에 브로치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깃털이나 실크 실처럼 보이는 장식이 목 둘레에 있었습니다. 이 망토는 어깨 너머로 뒤로 갔다가 다시 옆에서 앞으로 나와 옷자락이 뾰족하게 뒤에서 끝났습니다. 그 가장자리에는 수놓은 금색 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장식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 중간에서 갈라져서 여러 부분으로 작게 나누어져서 따 있었습니다. 흰 비단과 진주로 섞어서 땄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 장식은 어깨 위로 펼쳐진 거대한 그물 같은 모양으로 등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따은 머리의 끝은 안쪽으로 말려 있었고 이 머리 장식 그물 전체의 가장자리에는 진주와 테두리 술로 장식되어 있어서 그 무게로 인해 머리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흰색 비단이나 양털로 된 화환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같은 재료의 3개의 띠가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술에서 만나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환 위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3개의 금속 띠가 있는 손 넓이의 왕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왕관은 앞쪽에 3개의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위에 그리고 2개는 그 밑 양쪽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에는 빨간색과 흰색 장미로 된 조그마한 비단 화환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홀처럼 생긴 화려한 황금빛 횃불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에는 발가락과 발 뒤꿈치가 올라간 2 손가락 정도 두께의 밑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밑창은 전체가 녹색 소재로 만들어져서 팔이 마치 풀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개의 흰색과 금색 띠가 맨발 등 위로 고정되었고 발가락은 밑창에 부착된 작은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옷을 잘 입은 여성들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따은 것은 성전 처녀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끝마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중 몇몇은 능숙했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안나는 겸손한 마리아가 입기를 원치 않았던 아름다운 옷을 가져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머리 장식을 들어올리고 왕관이 벗겨졌으며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유백색 베일이 씌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왕관이 다시 베일 위에 씌워졌습니다. 복되신 성모님은 머리카락이 매우 풍부하고 붉은 금색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은 높고 섬세하게 선이 난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높은 이마, 긴 검은 속눈썹을 가진 밑을 향한 큰 눈, 다소 긴 곧은 코, 섬세한 모양의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입, 뾰족한 턱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키는 중간이었는데 그녀는 고귀한 드레스를 입고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매우 겸손하고 진지하게 움직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는 줄무늬가 있는 덜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다른 성스러운 행사에서도 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요셉은 옅은 파란색의 긴 겉옷을 입고 가슴에서 밑단까지 앞쪽을 끈과 단추로 고정했습니다. 그의 넓은 소매는 또한 끈으로 양쪽에서 고정되었습니다. 목 둘레에 그는 일종의 갈색 칼라나 넓은 목도리를 걸쳤고 그의 가슴에는
우리의 사제들이 착용하는 것 같은 그러나 훨씬 더 긴 2개의 흰색 띠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결혼 반지. 1821년 7월 29일 카타리나 에메릭은 그녀가 본 복되신 동정녀의 결혼 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복되신 동정녀의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도, 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금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색이고 무지개 빛으로 빛납니다. 얇은 좁은 고리가 아니라 약간 두껍고 적어도 손가락 넓이는 됩니다. 나는 그것이 매끄럽지만 속에 글자가 있는 많은 작은 정삼각형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지의 안쪽 면은 평평했습니다. 반지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 아름다운 성당에 많은 자물쇠로 잠겨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821년 8월 3일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마리아의 결혼 반지에 관한 것을 많이 보았지만 소란과 고통 때문에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결혼 반지가 있는 한 성당에서 축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감실 위에 서 있는 일종의 성광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장엄하게 장식된 커다란 제단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성광을 향해 많은 반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나는 결혼 예복을 입은 마리아와 요셉이 마치 복되신 동정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반지 양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나는 반지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축제가 끝났을 때 안나는 그녀의 친척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도 그녀와 함께 성전에서 나온 친구 몇 명과 함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축제 행렬로 도시를 떠나서 베토론에 있는 레위인 학교에서 다시 한번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으며 나중에까지 나사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